정확하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은 첫 번째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판가 인상분을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저상탑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별도 운임과 삭감 수수료 폐지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금 제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노조가 설립이 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CJ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CJ 이 파업과 관련해서 저희 산별노조 각 본부장님들이 한진본부장, 로젠본부장, 롯데본부장님들이 각 회사와 택배사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CJ 파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량을 타 택배사로 이전하는 경우는 네. 절대 받지 않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브릿지 아나운서 허재은입니다. 오늘은 택배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토론 형식으로 방송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 모신 두 분은요, 유성욱 CJ 대한통운 본부장님, 그리고 택배 사업자와 대리점주의 입장을 전달하려 오신 제프 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 CJ 조합원들 2,700명을 대변하고 있는 CJ 본부장 유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 쪽에 38년째 일을 하고 있는 물리학 박사 제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택배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입니다.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의 주제이죠. CJ 대한통운 총파업이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난 23일 민주노총 회의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3.6%로 총파업이 가결됐습니다. 28일 예정돼 있는 CJ 대한통운의 총파업 돌입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올 6월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CJ가 이제 그 이전에 4월 달에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이유로 판가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1원만 분류 작업과 사회보험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이익으로 전용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도 약 100원 정도의 판가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0원만 택배 노동자들에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이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된 표준계약서 이제 내용을 보면 당일 배송, 또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전부 배송,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회의를 하면서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부속 합의서에 모두 담겨 있는 거라 저희들은 이거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 4월에 고도 그라시움 아파트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서 상당히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저상 탑차, 아주 높이가 낮은 탑차를 이야기합니다. 이 저상 탑차가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다 해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산업재해 위해 요인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판가 인상을 할 때 그런 사회적 합의의 비용에 대한 실비를 운임 체계에서 이제 제외시킨다는 별도 운임은 사회적 합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전에 합의 이전에 인상된 요금에서 별도 운임으로 책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조는 이런 CJ가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이런 형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조합원이 지금 결심해서 이번 28일 날 총파업을 결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 총파업을 결행하게
됐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택배 사업자와 대리점주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나오신 제프 박사님께서는 이 총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택배나 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택배 본사든 노조든 제가 대변할 일은 없고 네. 다만 오늘 우리 토론회 진행이 사업자하고 대리점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네. 그 더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네. 제가 물류업계에 38년간 종사하면서 네. 여러 국가기관이나 자문도 많이 하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의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상반기에 사회적 기구에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분리 작업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별도로 부담을 하고 노동자의 그런 희생이 없이 가기로 했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가는 쪽으로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적 기구의 합의에 약간 대리점 이쪽에서 약간 목소리가 너무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네네. 또 이제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마켓시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대한통운이 3분기 보니까 한 48% 정도예요. 네. 작년에 50% 약간 넘었는데 좀 떨어졌어요. 요금 인상하고 약간 좀 그런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거나 거의 과반수의 마켓시어를 가진 시장의 리더인 CJ 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른 한진이나 로젠이나 다른 쪽하고는 균형이 맞지 않게 약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약간 좀 우려를 하고 네. 더더욱이 일단은 노조가 인정이 되고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고 노조가 인정이 돼서 우리가 노동조합법을 보면요. 31조 1항에 보면은 사용자가 노조 측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 성실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실 의무가 있는데 노조는 강요법규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조의 협의에 응하지 않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는 롯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순응하면서 이제 같이 가자. 네. 그리고 한진이나 로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유독 시장의 리더인 CJ 대한통운만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 그 거부에 따른 그 법률적인 것은 행정적 구제하고 사법적 구제가 있는데 그 사법적 구제는 이제 그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명령에 또 이행을 안 하면 또 그만이에요. 이게 웃기는 게 이 법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약간 법이 처벌 조항이 제가 뒤져보니까 없더라고요. 32조 1항을 위배했을 때 처벌 조항을 보니까 그게 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법적인 구제를 보면은 이제 행정적 구제가 그거고 사법적 구제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CJ 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이런 협의에 불성실하게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 부분이 해신 건지 네. 안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번 파업이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 제가 제3자로 봤을 때는 전체 기사의 불과 15% 이내만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다면 파업의 동력, 우리가 보통 노조가 항상 얘기하는 파업의 동력을 과연 얻을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면 연말에 지금 한참 바쁘고 또 설이 다가오는데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다른 택배사들은 파업이 없는데 네네. 유독 CJ만 파업을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 네. 아마 노조의 집행부에서도 이걸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 시작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택배 연대 노조의 이번 파업의 세부 요구 사항이 무엇일까요? 네. 방금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은 첫 번째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부속 합의서 전면 폐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판가 인상분을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사회적 합의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네. CJ에 촉구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저상탑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별도 운임과 삭감수수료 폐지입니다.
이게 별도 운임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합의에서 일정 부분 용인이 됐지만 네. 그 이전에 인상된 평가 인상 요금분을 가지고 별도 운임을 한 건 안 맞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금 제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노조가 설립이 된 지 지금 5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CJ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체국도 단체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롯데는 상생 협약식을 이미 했고, 한진과 로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택배 시장에서 가장 선두적 위치에 있는 CJ만 유독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파업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CJ는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조 측에서 5가지의 요구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파업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저희들 이번에 파업은 무기한 전면 파업입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기한이 없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최소 뭐 한 달 이상 네. 또는 뭐 2달 그 이상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 2,700명의 CJ 조합원 중에 1,700명 정도가 쟁의권이 있고 1,000명은 아직 쟁의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은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거고, 네. 쟁의권이 없는 1,000명의 조합원도 규정 준수 운동을 지금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규정 준수 운동은 CJ가 CJ 회사의 상품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근거한 거예요. 네. 그래서 CJ 대한통운의 홈페이지에 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품 규정, 그다음에 포장 규정, 그다음에 요금을 적용하는 판가 규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있는데, 현재 현장에서 이 규정을 제대로 맞게 지켜서 온 상품이 사실 50%도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이런 택배 현장의 상황도 바꿔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쟁의권 없는 1,000여 명의 비조합원들은 상품 규정 준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네. 규정에 맞는 상품만 배송하겠다.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규정된 상품만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요구하시는 부분 맞으신가요? 네네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CJ 아까도 충분히 말씀이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CJ 대한통운만 파업의 대상인 이유가 무엇일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요. 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기구에서 부속 합의서가 네. 지금 노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국토부는 사회적 기구에서 그 부속 합의가 있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는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근본적인. 왜냐면은 네. 그래서 합의서가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을 비롯한 모든 택배사가 합의를 해서 사인을 했다면은 굳이 왜 CJ 대한통운만 부속 합의서를 넣어가지고 그걸 통과시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찌 보면은 국토부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상탑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죠. 네네네. 그 아파트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댓글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아파트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 아파트는 배송하지 마라, 또는 입구에다 던져놓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게 상식에 맞다고 보고 그게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J 대한통운 본사는 고덕동 입주민들의 입장만 대변을 해서 저상탑자를 투입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입주민들을 위해서 저상탑자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입을 했는 것은 입주민한테는 좋겠죠. 네. 하지만 우리 기사분들은 허리를 수그려야 되고, 결국은 산재, 우리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이제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이런 산재 위험, 산업재해의 위해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은 왜 배를 안 했느냐. 결국은
그 택배의 고객만 너무 입장만 얘기하면 안 돼. 왜? 네. 고객도 고객 나름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고객도 고객다워야 고객이다. 그러면 갑질하는 고객을 그런 고객으로 대우해 줄 거냐? 돈 들여서?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뭐 고독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대한통운 본사의 입장이 조금 너무 고객만 배려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노조 설립이 이제 5년 됐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일단 기업이라는 게 노조가 설립되면은 단체협의 체결의 의무가 있고 또 협상에 성실하게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또는 해태한다면 이것은 이제 중노위에서도 그런 명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CJ 그룹이 삼성의 아류거든요. 근데 삼성의 특징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삼성은 노조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노조가 생겼지만. 그러니까 수십 년간의 어떻게 뭐랄까 그쪽 나름대로의 역사와 투쟁을 가지고 이제 노조가 있는데 이제서야 노조를 인정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런 삼성의 아류들 회사를 보면 약간 노조를 별로 이렇게 약간 좀 인정 안 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동종업계인 한진이나 로젠이나 롯데나 심지어 우체국까지 다 노조를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떤 흐름이다 이거죠. 저는 그게 옳고 그름은 아니라고 봐요. 네. 다만 흐름이다. 네. 우리 이 사회, 우리 소비자와 사업자와 이 택배 기사들 간의 이런 어떤 흐름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있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방금 우리 제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왜 우리가 CJ만 파업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요구 조건들의 CJ만 다 안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 요금은 택배기사, 처우기사에만 써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택배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CJ만, 그리고 CJ와 우체국만 이걸 안 지키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 방금 우리 박사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롯데, 한진, 노조는 부속 합의서가 없습니다. CJ만 부속 합의서를 좀 우리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저상탑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택배사들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CJ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번째, 노동조합 인정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 다 상생과 협약을 위해서 한 발씩 진보를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CJ만 아예 대화를 중단하고 있고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 왜 CJ 대한통운만 파업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박사님의 개인적인 소견과 그리고 본부장님의 말씀 들어보았는데요. 택배 노조 목소리에 반대하는 비노조 기사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비노조원들과의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노조가 설립되고 한 5년 지났는데 현장에 많은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사실 그때마다 불가피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 비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증대되는 문제, 막 그 자리에 협소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비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항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총파업을 결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지난 12일 날 15,000명의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중에 2,000명 정도가 답변을 보내오셨는데 약 1,100명은 조합원이고 900명이 비조합원이었어요. 이 비조합원들, 기사분들의 900명에 해당하는 비조합원 기사분들의 74%가 이번 저희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노동조합 활동한 지 지금 5년이 됐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모든 조합원 비조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사들이 이러한 CJ 형태에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비조합원들과의 갈등은 저희들이 최소화될 거다. 그리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하고 마지막까지도 같이 동참을 저희들이 부탁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갈등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미약해진 갈등과 비조합분 노동자분들의 이 총파업 찬성률이 꽤 높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비노조 기사분들이 파업 돌입에 따라서 인력이 대체되거나 업무량이 분명히 많이 증가가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으시거나 설득 말고 뭔가 명확한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총파업 돌입 4일 남았습니다. 네. 근데 현재 예상되는 CJ의 대응 방안은 집화 금지입니다. 그래서 집화 금지가 뭐냐면 네. 지금 파업에 돌입하는 조합원들의 배송 구역에 물건을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집화 처음부터. 그게 이제 2018년 11월부터 이제 CJ가 써왔던 방법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쟁의행위 할 때마다 쭉 써왔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집합금지 조치가 지금 이미 예정돼 있고 네. 실시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쟁의행위 도입해서 파업을 하게 된다 치더라도 예전에 국민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네. 사실상 물건이 내려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현장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시는 거래처 사장님들, 소상인들 이런 분들의 피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런 조치를 단행한 CJ가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은 그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이 왜 비조합원들이 별개지만은 그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물류회사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직 되게 좋아합니다. 속으로. 야, 겉으로는 좋아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왜 좋아하느냐? 같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법에 보면은 무차별 대우의 원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노조가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률을 5% 올리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노조 중에서 일부는 노조의 파업을 마음속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건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물론 그렇지만은 또 어떤 비조합원들은 나는 노조의 파업과는 관계없이 나는 내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겠다.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네네. 나는 열심히 해서 하루에 뭐 250개가 평균이 아니라 나는 350개 해가지고 600 이상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파업을 동참할 수가 없죠. 왜? 당장 뭐 할부금 갚아야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픈 사람 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 되고 참여를 안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파업 때문에 그동안에 겪은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집화를 하지 말자. 왜냐면 집화하고 나면은 이건 이제 코 끼는 거거든요. 집화하고 네. 나면은 이걸 배송 안 하면 욕먹죠. 비난하죠. 거래처 바뀌죠. 그러면 이제 비난이 자기들 쏟아지니까 차라리 하지 못할 거 밭질 받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집화를 아예 안 해버리면 들어오지 못하니까 배송할 것도 없고 분리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 파주에 계신 대리점 전주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집화를 안 하려고 고객사들한테 이제 저희한테 당분간은 맡기지 말라고 양해를 미리 양해를 왜 받는. 그게 오히려 요걸 덜 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결국 이제 매출이 감소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이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화주 고객사가 있어요. 기업 고객이 크거든요. 이 홈쇼핑이나 이제 온라인이나 이 기업 고객들이 택배사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죠. 이거 CJ 대한통운 안 되겠다. 이거 뻑 한번 말에 파업하고 그러면 네. 결국은 우리가 뭐 한진으로 바꾸겠다. 또는 뭐 로제너 이런 식으로 롯데로 가겠다. 네. 이러면은 이제 그 CJ의 마켓시어의 수성이 네. 또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조원의 지금 파업의 그 규모가 일부지만 파급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단 절대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들이 이제 산별노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택배 노동조합에는 총 5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제가 있는 CJ, 그다음에 한진, 롯데, 로제. 이번에 CJ 이 파업과 관련해서
저희 산별로 각 본부장님들이 한진 본부장, 로젠 본부장, 롯데 본부장님들이 각 회사와 택배사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CJ 파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량을 타 택배사로 이전하는 경우는 네. 절대 받지 않겠다. 아,